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플릿 투자 18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 개념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계좌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실이 이전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에 한 3시간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했고 그냥 계좌 내용만 이렇게 카피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하락 장세에서 신규 종목 몇 개를 매수하여 눈치 보고 있습니다. 계좌 2의 상황은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하여 계좌 2와 계좌 3에는 추가로 매수한 종목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수익률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계좌 1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72이고 계좌 2는 마이너스 7.2, 계좌 3은 마이너스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기간별로 보면은 1분기에는 이렇게 플러스였으나 2분기에 와서 현재 6월 16일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16일 현재까지 계좌의 수익률은 이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50만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붉은색이 저희 계좌이고 이 검정색이 코스피의 수익률이고 파란색이 코스닥의 수익률입니다. 1월, 2월 달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가 3월 달에 상승하여 수익 구간으로 갔었는데 5월 초가 지나면서 다시 이 본전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2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본전 정도에 있다가 이렇게 폭락을 보이고 있고 계좌 3은 1, 2월은 비슷하고 3월부터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현재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좌 3은 왜 이렇게 아직도 수익률이 플러스로 있나 하면 계좌 1과 2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분적으로 상승을 하면 계좌 3은 중간에 일부 수익을 발생시키면 중간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계좌 3은 전반적으로 손실보다는 수익을 달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계좌 1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계좌 3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 연간 수익률이 10.5%였는데 현재 약 마이너스 6%.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보다는 제가 조금 양호한 상태이니까 좀 위안이 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손실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고민과 검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미국의 유동성 확대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시점에 이렇게 돈을 팍팍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와서 돈 찍어내는 걸 좀 멈추고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녹색 표시한 이 부분에서 왜 미국에서 계속 돈을 찍어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쯤 와서는 멈춰야 했는데 코비드 19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 다시 또 돈을 팍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팍팍팍팍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통화량 증가가 이렇게 그래프가 거의 뭐 9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도 이렇게 많이 찍어내서 주가가 단기간에 회복이 많이 되고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다시 또
이 발행하는 것을, 돈 찍어내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팍팍팍팍팍 찍어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때도 왜 이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 2009년도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워낙 여기서 너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과거 데이터가 폭락처럼 보이질 않죠. 이게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돈을 팍팍팍 찍어내서 이렇게 정시가 원복됐습니다. 원복되었고 더 원복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11년도 지나면서. 그러면 이때쯤에 와서는 다시 돈 찍어내는 것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안 찍어내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때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주춤을 했느냐? 금리 올린다고 미국에서 지랄을 떨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휘청하니까 다시 또 돈을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다시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 진짜 이 돈을 덜 찍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돈을 팍팍 찍어내니까 이게 폭락했던 증시가 갑자기 다시 폭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폭등을 해서 코비드-19 생기기 전 상태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돈을 좀 덜 찍어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계속 돈을 무디기로 그냥 찍어냅니다. 증시가 폭등했는데 이때와 이때 왜 계속 돈을 찍어내냐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여기에 갈색 그래프처럼, 갈색 선처럼 증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야만 국민들 99%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락을 했다가 다시 폭등을 했는데 이때도 다시 폭락하기 전 상태의 원복이 되었으면 이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국민들에겐 좋죠. 한국도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죠. 미국이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한국도 환율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찍어내야 됩니다. 찍어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찍어냈다가 이때는 좀 멈춰야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별 수 없습니다. 환율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똑같이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코비드-19이 이때 발생하면서 똑같이 그냥 폭정세로 그냥 통화량을 이렇게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서 몇 달 만에 폭등이 되어서 주가도 다 원위치 되고 더 이상 하락하기 전보다 더 상승한 상태에서는 여기 와서 좀 돈을 이렇게 좀 덜 찍어내야 되는데 이때도 그냥 정신없이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찍어내니까 한국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이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자, 반성과 예측입니다. 주가 하락은 지표나 수치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가 반영되므로 정확한 하락 수준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 미국보다는 한국이 폭락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 통화량 증가 4배, 2000까지 하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예상은 하락해봐야 2400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2450이 되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만약 2400 이하로 하락한다면 상황이 매우 나쁜 불경기가 온다고 봐야 합니다. 과연 심각한 불경기가 올까요? 불경기를 오게 할 큰 변수는 유가 곡물 가격 폭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도 해결이 안 되며 불경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겠죠. 유가 안정과 전 세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빨리 푸틴을 사살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달 제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6월 14, 15일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되지 않고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두면 푸틴이 쪽팔리는 일이 되므로 자존심 상하게 전쟁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얻어내야만 전쟁을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주고받고 협상을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땅덩어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전쟁을 잘 방어하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 본토를 칠 능력은 안 되므로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위험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폭등한 가격으로 원유를 팔고 있어서 급한 게 없어 보입니다. 앞에서 주가 하락 수준을 예상한 내용은 아래의 검토 결과입니다. 큰 위기 발생 뒤에 상승한 후 재하락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약 26%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보시면 98년도 외환위기 후에 228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그러다가 급등을 해서 1066까지 폭등을 했고, 그 이후에 이때 폭등할 때가 367%나 폭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하락할 때 500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53% 정도 하락을 했었고, 이때는 많이 하락했죠. 왜 많이 하락했냐면 2000년도 1999년 2000년도가 되면서 IT 버블이 생겼다가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폭락을 해서 89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 풀고 뭔가 하다가 보니까 2230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150% 폭등을 했죠. 그러다가 2230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재하락했습니다. 1650 수준으로. 이때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큰 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린 게 26%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26%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내린 거죠. 2018년도에 보시면 폭락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저점이 1931이었는데 이때 2018년도에 2600까지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34%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890까지 다시 재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왜 하락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정치적인 마찰이 발생했죠. 수출 허가제를 어떻게 하느니, 위안부와 강제 노동 보냈는지 마는지 이것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서 하락을 많이 했고, 미중 힘겨루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 와서 코비드 19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00 정도 있던 주가가 1445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국가에서 돈을 팍팍팍팍팍 풀다 보니까 3310까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129%. 그랬다가 현재 재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재하락하는 예상인데 26% 하락을 하면 2449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위에 보시면 2009년, 2018년 하락할 때 뭐 특별한 엄청난 위험 요소가 없었는데도 이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3,3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이 사람들 느낌에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하락하면 2,449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락 안 하죠. 왜냐?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과 주식 외에는 돈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6%까지 하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최대치가 26%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이었습니다. 왜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예상한 게 제가 1월달 예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전쟁 발발 전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곡물과 원유가 엄청나게 폭등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하락하는 수준이 2449, 2450이죠. 이 정도에서 멈출까?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관건이죠. 만약에 이것보다 더 하락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30%, 26%가 아니라 30% 하락하면 2317, 35% 하락하면 2152.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락한다는 것은 돈을 엄청 풀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2600, 뭐 2200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 적 있죠. 10년, 10몇 년 전부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때보다 훨씬 경제 상황이 나쁜가?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 상태인데 과연 이까지 하락할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한다면 돈 풀기 전에도 260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불경기가 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 폭등 폭락, 통화량 폭증의 문제. 앞에서 통화량 폭증과 주가 종합지수 폭등에 관해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돈을 팍팍 찍어낸 것은 긴급한 상황상 그렇다 치더라도 위기가 진정되고 정시도 회복된 2012년 이후에도 왜 계속 돈을 팍팍팍 찍어냈냐 하는 것입니다. 폭락했던 정시도 충분히 회복이 되었기에 돈 찍어내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후에도 그리스 등 유럽발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된 그 후에도 정시는 계속 폭등을 하는데도 계속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돈 찍어내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때가 2019년도 이 정도인데 이때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때도 위기였기에 주가가 폭락하여 큰 패닉이 왔죠. 계속해서 팍팍 찍어내고 있던 돈을 이때부터 더 많이, 더 빠르게 팍팍팍팍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주가는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라도 돈 찍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정시도 코로나 발생 전의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돈 찍어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팍팍팍팍이 아니라 팍팍팍팍 찍어내어 정시가 폭등을 계속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통화량 폭증과 주가 폭등 폭락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정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상향하도록 컨트롤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국민들 99%는 좋겠지만 권력을 가진 저자들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가가 폭등하도록 만들어서 권력자들이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폭등시킨 후에 너무 폭등했다고 말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폭락을 시킵니다. 인버스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이며, 이것 또한 그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미국의 대통령도 연준 의장도 연준 위원들도 임시직입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삼성그룹 총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대주주로서 계속 이끌어갈 그럴 자리가 아니죠. 저들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서민들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40대까지만 해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롭게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기보다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이 들어 50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것들아, 이게 최선입니까? 이상 오늘 자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